네, 최근 거시경제 이슈가 워낙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사이클이 과연 이번에도 반복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이클 패턴이 등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맞붙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1월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기관들의 진입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시작점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기관들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이런 것도 큰 의미 부여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 더 큰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면 사실상의 금융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지금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블랙록,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주요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실물자산 토큰화, 이 RWA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이 전통 금융 시스템 전체가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그런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 이제 시작 단계지만 그런 구조가 선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히 표현을 하면 금융 시스템 전환기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그 주인공들이 지금 다름 아닌 블랙록,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사실상의 제도권 속의 세력 기관들, 이 세력급 기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RWA 토큰화 시장에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WA, 리얼 월드 에셋, 실물 자산들을, 다시 말해서 현실 속에 있는 자산들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그런 토큰화 작업을 의미합니다. 국채, 회사채, 부동산, 펀드, 주식, 금, 예술품, 이런 실물 자산이 토큰으로 만들어져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토큰은 단순히 그냥 토큰, 코인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권리 청구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 규모의 토큰화 국채를 보관하거나 이 담보대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RWA는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자산의 디지털화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초대형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자나 이 투기 이런 성격보다는 인프라와 효율성에 방점이 조금 더 강하게 찍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유통 효율성, 거래 투명성, 자동 결제 처리, 빠르고 저렴한 송금 효율, 특히나 이제 국제 송금에서의 탁월성,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적극적으로 채택이 돼 있고, 블록체인 거래, 다시 말해서 디파이의 강력한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SEC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명확성을 엄청 빡세게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게리 겐슬러 치하의 SEC와는 180도 다른 업계 백업 정책을 위한 SEC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규제 리스크는 줄고 이 제도권 인프라가 블록체인을 채택하는 구조로 전환 중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 기억에는 4월 5일로 기억되는데, 미국 SEC가 스테이블 코인 지침을 발표하면서 커버드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1대1로 달러로 커버되는 이 커버드 스테이블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유형의 달러 연동 토큰은 SEC의 관점에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고 공식화한 거죠. 그래서 그 조건들을 보면 1대1로 환매가 가능해야 된다. 저위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달러가 됐든 미국 국채가 됐든 확실하게 백업이 돼야지 저위험이 가능한 거고 1대1로 환매가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비증권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게 SEC의 지금 현재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RWA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조건이 갖춰진다라면 증권이 아니라 비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업계와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RWA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바라볼 때 상황에 따라서는 비증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 연동형 스테이블 구조를 갖게 된다라면 대표적으로 온체인, 국채 토큰을 꼽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짚어본 커버드 스테이블 코인과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비증권 논리가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투자 계약, 이 수익 배분형의 구조를 갖게 된다라면 이거는 이제 하위 테스트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권 취급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WA가 어떤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비증권 취급도 가능하다. 이제 기관들은 여기에 방점을 찍고 달려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플레이어들을 좀 보면 진짜 이름들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초부터 시큐리타이즈와 협업을 해서 이 펀드 채권 토큰화 시범을 진행하고 있고, 첫 번째 이더리움 기반 국채 토큰화 펀드 비들, 이게 지금 대박을 치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여러 퍼블릭 체인 기반으로 지금 확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토큰화가 미래다라는 레리 핑크 CEO의 발언이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 간단치 않죠. 자체 머니마켓 펀드를 온체인으로 전환한다라는 발표를 했고, 투자자는 온체인 지갑으로 이 펀드를 보유하고 또 탈중앙액과 연동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상당한 어떤 전환기적인 움직임이 이런 초대형 금융기관들에서 이미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도 이 암호화폐 진심인 그런 기관인데 2023년에서 2024년에 이미 이 채권 펀드를 토큰화 시켜버렸고, 이더리움 메인넷 그리고 레이어2 이 폴리곤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와 이 시티은행 같은 대형 은행들도 상당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플랫폼 테스트를 각각 진행을 하고 있고, CBDC 그리고 토큰화 자산 전송 시스템 구축에 상당히 아주 많이 적극적입니다. 빠르고 저렴한데 거의 공짜 수준으로 실시간으로 송금이 가능한데, 거래 처리가 가능한데 이걸 안 하면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미 접어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과연 어떤 체인들이 RWA를 주도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한 관점,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관점이 아니고 전체 체인에 대한 관점으로서 이번에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가지 대표적인 블록체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RWA 토큰화의 기본값이다 라는 표현도 있고, 제도권 기관들이 가장 신뢰하는 블록체인이다 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이 보안성과 탈중앙화 측면에서 가장 검증된 이 퍼블릭 블록체인, 가장 많은 기관과 개발자들이 활동하는 체인, 스마트 계약의 신뢰성이 높아서 대규모 자산 운용사들이 선택한 체인, 바로 최근에 시세가 엄청 죽쓰고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RW 토큰화의 제도권 출입문은 이더리움이다. 이 기술보다 신뢰가 중요할 때 기관은 이더리움을 선택한다. 이런 표현들 상당히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떤 강점을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더리움을 채택한 대표적인 기관은 당연 블랙록이죠. 시큐리타이즈와 함께 이더리움 기반 국채 토큰화 펀드 이 비드를 출시했고, 시큐리타이즈의 이사회 멤버였던 폴 애킨슨이 SEC 위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블랙록과의 커넥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 블랙록이 시장을 만들고 SEC가 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건데, 하필이면 블랙록의 파트너 기업의 이사회 멤버였던 양반이 신임 SEC 위원장이 된 겁니다. 또 프랭클린 템플턴, 머니마켓 펀드를 이더리움 기반으로 온체인 전환을 했고, 피델리티도 디지털 자산 펀드의 인프라로 이더리움 기반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폴리곤, 이더리움의 가스비를 줄이고 확장성을 보완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조급의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 폴리곤입니다. 사실 폴리곤도 이 코인의 시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답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RWA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폴리곤 역시 이더리움이 성장할수록 폴리곤도 재미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세보다 더 중요한 혁신의 관점에서는 폴리곤도 간단치 않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더리움과 호환되면서도 이 가스비가 극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고, 여기에다가 빠른 트랜잭션 처리를 통해서 리테일 참여에도 적합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단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죠. 이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에는 펀드 투자자들이 직접 지갑을 통해서 이 펀드 토큰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이더리움 그리고 폴리곤을 이중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베 리얼월드 에셋 마켓의 경우에는 일부 RWA 담보 대출 모델을 폴리곤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더리움을 쓰고 효율성은 폴리곤이 챙긴다. 이더리움의 확장판이자 실용형 RWA 플랫폼이다. 이런 표현들, 약간 폴리곤에 대해서 지금 시세는 죽쓰고 있지만 어느 미래 어느 시점이 된다라면 폴리곤 역시 제값의 평가를 받는 그런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발란체, 아발란체는 대장이죠. RWA 대장급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RWA 맞춤형 체인, 서브넷을 만들 수 있는 고속 레이어 1,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확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서브넷을 통해서 기관 그리고 국가 전용 블록체인 환경 제공이 가능합니다. JP모건이 또 아발란체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었고,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유연하게 구성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재난 대응 문서 자동화 시스템을 아발란체 기반으로 구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도 아발란체에서 RWA 기반 채권 유동화 시범 운영을 했고, 인스티튜션스 애저 서비스 전략을 통해서 기관 대상 블록체인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아발란체다. 이 블록체인을 고속도로처럼 맞춤형으로 깔아주는 인프라다. RWA에 최적화된 기업형 블록체인이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끌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텔라, 국제 송금과 NGO 중심으로 RWA 실험이 이루어지는 공공 블록체인. 빠르고 저렴한 소액 결제에 특화돼 있죠. 그래서 이제 리플에서 하드포크가 됐는데, 리플이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라면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소액 결제에 특화돼 있다. 이렇게 또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개발도상국 대상 NGO 정부 협력 프로그램이 활발했었는데 최근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굉장히 활발하게 스텔라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었고, 대표적인 게 또 유엔 난민기구가 스텔라 기반의 지갑을 통한 난민 지원금 송금 시범 테스트를 했었고, USDC 유통, 이 소액 RW 실험의 주요 통화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체인링크나 아발란체 같은 종목들은 사실 RWA 시대를 이야기할 때 거의 그냥 대장급으로 쭉 간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RWA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이터 오라클 인프라 체인링크, RWA의 핵심은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옮겨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걸 체인링크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체인을 링크한다. 여러 체인들을, 실물 자산들과. 이름 참 잘 지은 브랜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격, 이자율,
신용 등급, 시점 정보 등 이 실시간 제공이 가능한 게 바로 체인링크다. CCIP를 통해서 다양한 체인 간 RWA 호환도 지원합니다. 상호 운용성의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 그런 프로젝트죠. 작년에 체인링크가 바짝 관심을 또 높였던 게 이 스위프트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게 공개가 됐을 때였습니다. 온체인 자산과 기존 금융 시스템 간의 메시지 전송 실험을 했던 거고, 스위프트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이 블록체인 시대 송금 결제 시스템에 맞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이브, 메이커 등 RWA를 다루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가격 피드 제공하고 금리 연동, 환율 연동형 RWA 실현에 있어서는 거의 경쟁자가 없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 그만큼 필수 인프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WA를 스마트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혈관이다. 실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모세혈관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사실 국경 간 송금 결제라는 기존 리플의 어떤 특장점은 기본 인프라 정도로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 리플은 사실상 기관형 RWA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코를 비롯한 커스터디 기업들 적극적으로 인수를 했고, 은행, 자산 운용사 등과의 통합을 전제로 이 커스터디 인프라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RWA 시대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커스터디죠. 그런데 커스터디의 역할이라는 거는 지금 시대에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처럼 코인, NFT를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스터디가 곧 금융의 허브가 될 수밖에 없고, 리플은 선제적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 인수는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이면서 OTC 마켓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이면서 OTC 마켓 메이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JP모건 또 시티 등과 협업을 진행한 곳입니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자산과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리플의 굉장한 야심 같은 게 또 느껴지기도 했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RWA는 이 발행보다 청산이나 결제, 유통이 중요한데, 리플은 지금 이 모든 걸 수직 계열화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큰화 기능을 내장하고 있고, RWA 형태의 증권, 디지털 채권, 토큰화된 부동산 등의 발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토큰화 표준을 개선하는 XLS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고, NFT 그리고 실물자산 결합 실험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체 XRP 레저 기반의 RWA 발행부터 수탁, 결제, 유동화까지 가능한 이 완전한 루프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커스터디부터 결제 청산, 발행, 법적 안정성, 이 모든 게 지금 하나의 궤를 갖추면서 선순환 시너지를 낼 가능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메타코 인수를 통해서 기관 대상 RWA 보관 인프라를 지금 만들어 버렸고, 히든로드 인수를 통해서 OTC, 프라임 브로커 유동성까지 연결이 돼버렸고, XRP 레저와 XLS 토큰화 프로토콜까지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반가운 건 SEC와의 소송 마무리, 이걸 통해서 규제 명확성 확보가 공식화되는 시점이 곧 다가올 거고, 너무 흥미로운 상황이 리플 주변에 또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의 흐름, 이를 통해서 시세 변동,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기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에는 너무나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시세 변동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블록체인 혁신 시대의 관점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바라보는 것도 꽤 괜찮은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